1억보다 1%의 복리가 더 무서운 이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못합니다. 1억을 모았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하려고 합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타이밍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 살아남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1억을 목표로 삼습니다. 1억이 모이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1억이 모이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3억, 5억, 10억. 숫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1억이라는 숫자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복리는 구조입니다. 결과만 쫓으면 평생 쫓아다녀야 합니다. 구조를 만들면 그 구조가 대신 움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야 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걸 진짜로 이해하면 1억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집니다. 찰리 멍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90세가 넘어서도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정작 본인이 강조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복리의 첫 번째 규칙은 불필요하게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은 잘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조급해지기 때문입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중간에 손을 댑니다. 멍거는 그걸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림을 투자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기다림 자체를 훈련했습니다. 피터 린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펀드 매니저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출발점은 평범했습니다. 어릴 때 골프장에서 캐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대단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특별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쇼핑몰, 딸이 신는 운동화, 슈퍼마켓에 새로 들어온 제품, 이런 것들을 눈여겨봤습니다.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보다 동네 마트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이 사람은 어려운 분석보다 일상의 관찰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래 반복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치 투자의 시작점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1929년 대공황 때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거의 모든 걸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만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레이엄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손실을 피하는 방법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수익보다 손실 회피를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위기를 겪고 나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시대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빨리 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버티려고 했습니다. 수익률보다 생존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방법보다 단순한 원칙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1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1%를 반복할 수 있는 구조만 있으면 됩니다. 그 구조가 10년, 20년 쌓이면 1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1억이 먼저 있어도 구조가 없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복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1억을 모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억을 모아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허탈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억이라는 숫자 자체는 아무것도 바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혀 있어도 그걸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모르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이걸 어디에 넣어야 하지? 언제 움직여야 하지? 잃으면 어쩌지? 숫자가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반면에 복리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통장에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크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시간이 일을 해줍니다. 이게 진짜 차이입니다. 멍거가 말한 것처럼 복리의 핵심은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손을 댑니다. 왜 손을 댈까요? 심심해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드립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건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겁니다. 그 충동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린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너무 자주 움직인다. 움직임이 많을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적게 움직이는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그레이엄이 대공황에서 거의 모든 걸 잃었을 때 그가 배운 건 수익을 내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잃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벌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래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 잃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잃으면 복리가 끊기기 때문입니다. 복리는 끊기지 않아야 작동합니다. 한번 크게 잃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50%를 잃으면 100%를 벌어야 원점입니다. 그래서 수익보다 손실 회피가 먼저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생기니까요. 복리가 무섭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왜 무서운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복리가 무서운 건 커지는 속도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 1년, 2년은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이걸 머리로는 알지만 몸으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포기합니다. 3년 해봤는데 별거 없네. 5년 했는데 그게 그거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둡니다. 그런데 진짜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 건 그 이후입니다. 10년 지점부터 곡선이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20년 지점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지점까지 버티지 못한다는 겁니다. 1억이 목표인 사람과 1%가 목표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합니다. 1억이 목표인 사람은 빨리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됩니다. 레버리지를 쓰거나 이상한 데 손을 댑니다.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크게 잃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반면에 1%가 목표인 사람은 느긋합니다. 1%만 반복하면 되니까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리하게 베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쌓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10년 후에도 게임을 하고 있을 겁니다. 20년 후에도 살아있을 겁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사람들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 부족이 아닙니다. 행동 과잉입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고, 너무 자주 확인하고,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이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합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같은 원칙을 오래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히려 정보를 줄여야 합니다. 볼 것만 보고 나머지는 무시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시하는 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복리 구조에 올라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시작하는 것. 둘째, 반복하는 것. 셋째, 멈추지 않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작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복에서 무너집니다. 반복을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외부 상황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었다. 큰 지출이 생겼다. 주변에서 다른 걸 권했다. 이런 이유로 중단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금액을 줄여서라도 이어갑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넣습니다. 끊기지 않는 게 핵심이니까요. 왜 1%가 1억보다 무서울까요? 1%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1억은 눈에 보입니다. 통장에 찍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1%는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이 정도 차이가 뭐가 대수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1%가 10년 동안 쌓이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됩니다. 20년이면 상상도 못할 차이가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보이는 건 조심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건 조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리를 아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당장의 숫자가 아니라 구조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봅니다.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소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리의 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쓰는 돈이 미래에 얼마가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100만 원을 쓰면 20년 후에는 그게 몇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쓸 때도 신중하게 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이걸 쓰면 만족감이 얼마나 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복리를 모르는 사람은 다릅니다. 돈이 생기면 바로 씁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멍거가 강조한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큰 실수를 피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멍거는 큰 실수를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큰 실수 한 번이 10년치 수익을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수익을 꾸준히 쌓아도 큰 실수 한 번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실수를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자세입니다.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서 죽을지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가지 않을 테니까. 위험한 곳을 먼저 파악하고 그곳을 피하는 겁니다. 이게 생존의 핵심입니다. 린치가 동네 마트에서 배웠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 투자자 자신입니다. 없어도 되는 분석을 하고 안 봐도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린치는 단순하게 갔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쓰는 것, 내 주변에서 잘 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집중했습니다. 어려운 건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성과를 높였습니다. 그레이엄이 대공황에서 배운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100% 확신하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그레이엄은 항상 여유를 뒀습니다. 안전마진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100원짜리를 100원에 사지 않습니다. 70원이나 80원에 삽니다. 왜냐하면 내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겸손함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복리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는 24시간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차이가 나는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복리를 아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의 도구로 씁니다. 모르는 사람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복리 구조에 올라타 있던 사람과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같은 시간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활용은 각자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큰돈이 생기면 투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작은 돈으로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달에 1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게 먼저입니다. 금액은 나중에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습관이 없는 상태에서 큰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잃습니다.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작은 돈으로 먼저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해도 타격이 적고 배움은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복리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할까요? 눈앞의 유혹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래의 큰 보상보다 현재의 작은 만족을 선택합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 뇌는 미래보다 현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걸 이기려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감정은 적입니다.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불안해합니다. 이 감정이 판단을 흐립니다. 오르니까 더 사야지. 내리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감정 따라 움직이면 결국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항상 늦기 때문입니다. 오를 때 기뻐하는 건 이미 오른 후입니다. 내릴 때 불안한 건 이미 내린 후입니다. 감정을 따라가면 항상 한 발 늦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배제해야 합니다.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요?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만 따르면 됩니다. 감정이 뭐라고 해도 규칙을 지킵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멍거는 인내심에 대해서도 많이 말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인내심이다.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림이다.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뭔가가 대부분 실수입니다.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실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는 항상 뭔가를 하라고 부추깁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자에서는 반대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린치가 13년 만에 펀드 매니저를 그만둔 이유가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휴가 때도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정점에서 그만뒀습니다. 이 결정이 말해주는 게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는 삶의 일부입니다. 삶 전체가 아닙니다. 투자에 너무 몰입하면 다른 것들을 잃습니다. 건강, 관계, 행복.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레이엄은 이론만 가르친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투자를 했고 손실도 겪었습니다. 그 경험이 이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과 실전에서 얻은 지혜는 다릅니다. 책은 일반적인 원칙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실전은 예외투성이입니다. 원칙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면서 조정해야 합니다. 작은 돈으로라도 직접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배웁니다. 남의 경험은 참고가 될 뿐입니다. 내 경험이 되어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복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욕심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 이 욕심이 무리한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욕심이 커지면 원칙을 어깁니다. 이번 한 번만. 이러면서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욕심을 다스리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목표를 낮추면 됩니다. 1년에 100%가 아니라 10%를 목표로 합니다. 낮은 목표는 욕심을 줄여줍니다. 무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투자자의 수익률만 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했느냐입니다. 한 해 100% 수익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50%를 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점입니다. 반면에 매년 10%씩 20년 동안 번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최종 결과는 엄청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꾸준한 사람이 이깁니다. 단기 성과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일관되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마법은 없습니다. 복리는 그냥 수학입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마법처럼 느껴지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 그 결과를 봅니다. 마법이 아니라 인내의 결과입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래 버티면 됩니다. 왜 1억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될까요? 1억은 고정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1억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10년 전 1억과 지금 1억은 다릅니다. 20년 후 1억은 더 다를 겁니다. 고정된 숫자를 쫓으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복리 구조는 물가와 함께 움직입니다. 구조가 돌아가면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물가가 오르면 수익도 따라 오릅니다. 구조를 가진 사람은 걱정이 줄어듭니다. 숫자를 쫓는 사람은 평생 불안합니다.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을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상황을 점검해 봅니다. 매일 들여다보면 감정이 흔들립니다. 오르면 기뻐하고 내리면 불안해합니다.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판단을 흐립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날을 정해둡니다. 그날만 봅니다. 나머지 날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손이 가니까요. 그런데 한 달만 참으면 익숙해집니다. 안 보는 게 편해집니다. 이게 첫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24시간을 기다립니다. 충동적인 결정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느낌은 틀립니다. 급할수록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룰을 만듭니다. 결정을 내리고 싶으면 24시간 후에 내립니다. 하루가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때 다시 생각해보면 안 해도 되는 결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간단한 규칙이 큰 실수를 막아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변 환경을 정리합니다.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 저 종목 알려주는 그룹에서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숫자가 바뀌는 앱 알림을 끕니다. 투자 이야기만 하는 모임을 멀리합니다. 환경이 행동을 만듭니다. 자극이 많으면 반응도 많아집니다. 반응이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면 행동도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행동이 오래가는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부터 해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점검하기, 결정 전 24시간 기다리기, 자극 주는 환경 정리하기. 이것만 해도 많은 게 달라집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범한 것을 오래 해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평범한 걸 오래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만들고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의지력에 기대면 안 됩니다. 시스템에 기대야 합니다. 멍거가 말한 것처럼 복리의 핵심은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으려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무리하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고 마음에 부담이 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지쳐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오래 반복합니다.
10년 동안 할 수 있는 페이스를 찾아야 합니다. 1년 올인하는 것보다 10년 꾸준히 하는 게 낫습니다. 린치가 동네에서 배웠다는 건 결국 단순함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복잡한 건 오래 못 갑니다. 단순한 게 오래 갑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전략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원칙은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단순한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정한 방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복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레이엄이 손실 회피를 강조한 건 결국 생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크게 잃으면 게임이 끝납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잃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수익은 그 다음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수익을 먼저 생각하면 무리하게 됩니다. 손실을 먼저 생각하면 신중해집니다. 신중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복리가 어려운 이유는 결과가 늦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심은 씨앗의 열매를 10년 후에야 봅니다. 이 긴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는 것이 미래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보면 됩니다. 과거의 복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출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했습니다. 이 사실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1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복리 구조 위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일을 해줍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합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숫자를 쫓지 않아도 됩니다. 구조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유지하면 됩니다.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걸 오래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래 하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1억이라는 숫자보다 1%를 반복하는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빨리 벌려고 하지 말고 오래 버티는 게 먼저입니다. 작은 것을 오래 반복하면 큰 결과가 따라옵니다. 복리는 빠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끝까지 집중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결과를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